네, 평론가 조우석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이대로 가면 좌빨한테 되치기를 당한다 라고 하는 방송 제목을 제가 내걸었습니다. 그 내용이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. 이런 얘기입니다. 한일 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결단을 했지만 지금 국민 여론은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. 거기에 찬동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. 자,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를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.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3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당장 33%로 내려앉은 상태입니다.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40% 초반대에서 움직이더니 엄청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의 숫자는 엄청 커지더니 지금 60%로 올라섰습니다. 국정 운영 못마땅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진 겁니다. 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? 라는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한일 관계를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다. 그래서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지 못하고 또 기분이 나쁘다.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. 제가 볼 땐 정말 말도 아닌 대답을 이 나라 국민들이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. 기겁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상식은 한일 관계야 잘 돼야 됩니다. 그래야지 대한민국의 안전이 보장합니다. 우리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 자식과 손자들의 삶이 안전해지는 게 한일 관계를 잘 끌어가는 것입니다. 그게 국민 상식입니다. 근데 섣부른 반일 선동에 그냥 먹혀 들어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수두룩한 게 이게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. 국민들이 바보냐? 국민들이 바보라서 그렇게 한일 관계에 대해서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냐?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.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엄청 똑똑합니다. 하지만 집단으로 볼 때는 문제가 많은데 그 배경에는 잘못된 여론이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대한민국의 언론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. 대한민국의 풍토가 잘못된 것입니다.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윤석열 정부가 현 국면을 잘못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. 원인 제공을 정부가 했다 이런 뜻입니다. 한일 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역사적인 결단은 너무도 잘 내렸는데 용산 애들이 일머리를 모르고 있습니다. 일머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일을 풀어나가는 요령을 모르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이렇게 앵돌아지게 등 돌리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.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? 이 중차대한 일을 추진하는데 왜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면 외교부만 바쁘게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? 외교부만 그야말로 정신이 없습니다. 전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. 대통령은 통치권 차원에서 결단을 내린 건 그야말로 위대한 것입니다. 옳다. 박수 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데 이거를 뒷받침하는 게 달랑 주무부처 외교부가 하나라는 거 이건 굉장한 문제입니다. 이거 잘못입니다. 외교부가 하는 건 당연하고 윤석열 대통령 혼자 바쁜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있다. 너무 앞서 나가는 모습을 자꾸 연출해주고 있다.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이번 싸움에서 정말 측면 지원은 물론이고 백병전을 벌여야 될 중앙부처는 누구냐? 그게 누구겠습니까? 저는 문체부하고 교육부라고 봅니다. 근데 지금 얘네들이 이 두 중앙부처가 정말 피터지게 싸워야 될 이 중앙부처 두 개가 지금 놀고 있습니다. 한일 문제랑 관련해서 내일이 아니다. 수수방관, 강 건너 불 보듯이 하고 있습니다. 어마어마한 큰 잘못입니다. 오죽 답답하면 문체부 고위 간부 출신인 한민호 국장이 자기 페북에다가 한마디 독서를 했습니다. 지금 상황이 이게 어디 외교부만의 일이냐, 이 나쁜 놈들을 하고 일가를 했습니다. 국민 감정을 다독여줘야 되는 건 누가 하는 것입니까? 그거는 외교부가 굳이 외교부의 일이 아닙니다. 거기는 그야말로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는데 총력을 모을 수밖에 없고 국민 감정을 다독거리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풀어나가는 것은 외교부의 일이 아닙니다. 정말 과거를 잊자는 게 아니고 미래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다급한 현실을 설득력 있게 보여줘야 되는 것은 그게 바로 문체부와 교육부의 일입니다. 아주 우리가 지금 다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. 터놓고 얘기해 보겠습니다. 이번 한일 관계 정상화라고 하는 싸움에서 패배를 한다면 대한민국은 그냥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인질 국가로 나홀로 뼈쪽
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대한민국은 그냥 소멸될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. 그리고 그 전에 윤석열이 임기 5년을 채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. 언제 이끌려서 패대기 쳐질 가능성도 여전히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대한민국의 국민 감정이라는 것, 특히 한일 관계라는 것은 거대한 몸집의 맹수입니다. 이걸 섣불리 꽃비를 잡고 흔들다가는 거꾸로 물린다. 되치기를 당하기 딱 좋다는 게 바로 현 상황입니다. 정말 이럴 수가 없는데 제일 중요한 부처는 손 놓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를 들여다보면 정말 우라통이 터지기 딱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왜 문체부와 교육부가 강 건너 불 보듯이 하고 있는가 이유를 밝히겠습니다. 정확하게 얘기하면 문체부와 교육부를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. 옛날에는 이걸 누가 했냐? 교육문화수석이 했습니다. 대통령 비서실에 엄청 중요한 자리가 교육문화수석입니다. 그게 지금 용산 대통령실 산하에는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. 이 자리가 없다고 해도 돌아가면 또 됩니다. 문체부 장관 박보균이하고 교육부 장관 이주호가 자기가 할 일을 선제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됐어 오케이인데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. 이 사안의 깊이를 모르고 있습니다. 문체부는 그냥 뒤에서 벌러덩 나자빠져 있는 게 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말도 아닌 상황입니다. 이 결정적인 국면에서 손발을 함께 맞춰서 함께 돌아가야 될 대통령의 수족이 교육문화수석인데 여기가 없으니까 문체부 장관도 놀고 있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나 몰라라고 배째라고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.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대통령 비서실 아래 교문수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질문이 나옵니다. 교육문화수석은 왜 없는가? 자, 여기 도표를 보시겠습니다. 도표를 보시면 지금 용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의 직제표인데 자, 제가 동그라미 한 걸 보시기 바랍니다. 교육문화수석이라고 하는 자리가 어디에도 없습니다. 비서실장 산하에 국정기획수석, 정무수석, 시민사회수석, 홍보수석, 경제수석, 사회수석 등 수석비서관 자리가 딱 6명인데 이게 전부입니다. 아무리 뒤져봐도 교육문화수석은 없습니다. 자, 그럼 이게 언제 없어졌냐?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없앴냐? 그건 아닙니다. 문재인 시절에 교육문화수석 자리를 홀라당 날려버린 것입니다. 왜 없앴냐? 이유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. 박근혜 정부 시절 교문수석이던 김상률이라고 하는 분이 문학의 블랙리스트에 개입했다. 그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문재인이가 그 자리를 지우개로 싹 지워버린 것입니다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시절은 그런대로 언론 환경이 문재인 입맛에는 나쁘지 않게 잘 돌아갔습니다. 즉 문재인 좌빨이 집권하는 시절에는 교육문화수석이 없어도 쌩쌩 돌아가게 마련입니다. 왜? 세상 자체가 즉 언론, 교육, 문화라고 하는 소프트 파워 자체가 좌빨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굳이 손대지 않아도 그냥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.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대통령이 아닙니다. 이제는 언론, 교육, 문화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정말 잘 알고 계십니다. 이게 그람시가 얘기했던 문화 진지인데 이게 좌빨들이 온통 먹고 있습니다. 자유우파는 여기에 입도 번쩍 못하고 있습니다. 이 소프트 파워를 좌빨들이 다 쥐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. 그러니까 문재인은 지네들 세상이니까 굳이 교문수석을 두지 않아도 세상이 돌아갔던 것입니다.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교육문화수석 자리를 복원하는 게 필수였습니다.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1순위 중에 1순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. 그것 없이는 여론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는 걸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이 아마추어 정부가 그거를 감지를 못했던 것입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끌려온 것입니다. 말도 아닌 상황이 지난 1년 가까이 넘어온 것입니다. 때문에 지금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드라이브를 강하게 건 거는 아주 훌륭하지만 충분한 준비가 없이 싸움판에 뛰어들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. 비유를 하자면 장기 둘 때 차와 포를 떼고 판을 벌인 것입니다. 아무리 장기를 잘 둔다 그래도 차와 포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 한 방을 양쪽에 가지고 있으면 판세가 달라지는데 지금 그게 없는 것입니다. 이런 싸움을 두고 이기길 바란다는 것은
그야말로 요행수에 불과합니다.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.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에너지의 절반을 이상 못 쓰고 있다. 기껏해야 외교부, 그다음에 홍보수석 이 정도에서 겨우 움직이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반신불수의 다름 아닙니다. 물론 다행히 윤석열 정부는 이 교문수석 자리의 중요성을 뒤늦게 발견한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자리를 신설하자, 그러니까 박근혜 시절에 그 자리를 복원하자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게 1월 달 얘기입니다. 자, 이 보도를 보시기 바랍니다. 이 보도를 보면 교육문화수석 자리를 신설해야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뉴스에 포착이 돼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됐습니다. 자, 문제는 아직도 이걸 왜 신설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컨셉을 윤석열 정부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. 걔네들이 내건 목표는 교육개혁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. 교육, 노동, 이런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. 핵심은 문체부 그리고 교육부라고 하는 훌륭한 중앙부처, 즉 언론, 교육, 문화라고 하는 소프트파워 전체를 핸들링하는 자리가 교육문화수석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복원해서 제대로 된 좌빨들의 거짓 뉴스 선동에 대응해서 우리가 제대로 선전선동을 해봐야 된다.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가 필수다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는 자유우파식 선전선동에 극대화하기 위해서 교문수석을 복원합니다라고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. 엉성하게 교문수석을 만들겠다. 이러면 안 됩니다. 강력한 장수를 둬야 됩니다. 즉 우리가 원하는 좌빨, 주사파와의 문화전쟁을 하기 위해서 교문수석, 교육문화수석을 신설하자. 박근혜 시절에 있었던 걸 부활하자. 이걸 빨리 서둘러야 된다. 안 그러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? 답이 뻔합니다. 100점 100패입니다.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되치기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비상하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걸 주문을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. 오늘 방송 준비된 거 여기까지입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호근 방송. 구독,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